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CPI와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는 경계감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오늘도 양대 증시가 소폭의 상승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이슈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치 테마주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한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이 15분 동안의 종목 상담 시간은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빠르고 간단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번 주만 지나면 또 12월에 또 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내년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럴듯한 뭔가 어떠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잘 잡고 가야 될까요?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테마들 중에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들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인 이슈인 정치 테마주들로 수급이 많이 쏠려 들어가면서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정치 테마주는 파동을 그릴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그 심리를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동일한 현상이었었던 우리 8월 달에 어땠습니까? 초전도체, 맥신, 양자 물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아무리 크게 올라가도 지수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었던 네. 그 시기와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이번 주에는 내마녀의 날 그리고 FOMC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내일 신규 상장주의 이벤트도 있죠. 네. 하지만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시장에서 반영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OMC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하거나 지수가 상승하는 그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을 체크해보는 게 맞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오늘 어떤 고민점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15분 동안에 최대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종목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고요. 3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해서라도 탈출하고 싶은데 이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얼마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왔고요. LX 인터내셔널 오늘은 29,9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세요? LX 인터내셔널은 지금도 매수 자리입니다. 네, 지금도 신규 매수 자리로도 괜찮고 네. 추가 매수 자리로도 괜찮은 자리예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27,000원과 33,300원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과거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가격 구간들인데 지금 바닥으로 이탈했다가 돌아 올라오면서 33,300원, 30,000원 아래 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가격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부터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37,500원이라는 가격은 과거 시점의 저항이었다가 지지선으로 변했고 다시 한번 이탈했지만 다시 돌파가 나왔었던, 그렇다면 37,50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LG그룹의 무역 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했으나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도 기간을 오랫동안 끌고 가실 수만 있다면 37,500원까지는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37,500원에서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37,500원은 보유 중이시라면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37,500원에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 물량은 제쳐두고 다시 신규 진입 추가 매수를 3만 원 아래에서 들어가신다면 그 물량을 37,500원까지 끌고 갔을 때 수익률 25%를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기보다는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37,500원에 익절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추가 매수를 하는데 동일 비중으로만 매수를 하느냐?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이미 물린 김에 에라 난 모르겠다 한 번 더 진입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얼마라고 보시면 되냐면 18,000원 아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000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입하느냐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10%의 비중으로만 그렇게 진입을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목표가는 역시나 37,500원의 전량 익절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 추가 매수 자리는 18,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고민되는 상담들 남겨주세요.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깡토르망치님께서 보내주신 경남제약입니다. 2,28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요. 경남제약 오늘 1,973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빈대 관련해서 정말 큰 이슈가 많았었는데 경남제약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한데 지금은 빈대 관련된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아미카신 제제 약을 만들고 있는 경남 아미카신이라고 하죠. 그 약품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수급이 들어오긴 했으나 오늘 모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쏠리는 대형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못 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 또한 얼마 전에 병원을 갔었는데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2시간을 넘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유행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가 봤더니 겨울철이라 감기 환자가 속출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많이 오셨어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신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내려앉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 시점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었는데 이 1차 상승 파동은 다시 리셋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점을 경신했죠. 저점을 다시 그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이 파동이 1차 상승 파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2,515원을 돌파하는 그 움직임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텐데 2,515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해당 종목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점 유념하셔서 경남제약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매도할 자리는 6,000원까지는 보셔야 될 겁니다. 왜? 첫 번째, 시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익금이 적을 거라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엔 손실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을 판단하실 때 이 종목은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는 똑같이 내려가겠죠. 하지만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테마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행에 예금을 적금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하락했을 때 나는
제약바이오주들을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1973원을 기준으로 6,000원까지 올라간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3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말은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20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200%라면 주식시장에 예금을 넣는 자금을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종목에 100만 원만 매수를 해도 이자로 따져봤을 때는 훨씬 큰 겁니다. 왜? 1,000만 원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예금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자가 많아야 4%, 5%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 동안 그 돈을 모조리 다 넣어놔야 15%의 이율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100만 원을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지수가 바닥에 있는 상황에 산타랠리까지 안 올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이런 악재가 껴 있을 때라면 내가 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을 매수했을 때 1년 내지 2년 사이에 200%의 수익 혹은 10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수익금이 아닌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수익금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진입을 하실 때 고점으로 시장에서 지금 막 뉴스가 빵빵 터지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600봉상의 저점을 찍은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종목 그런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튬 포어스입니다. 11,26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리튬 포어스가 오늘 종가 5,650원에 마무리가 돼줬는데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튬 포어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11,250원이시면 네, 260원이시면 11,2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오늘 5,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비중이 조금만 낮으셨으면 좀 네. 좋았을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 2차 전지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리튬 가격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 확정 실적이 3분기가 마이너스 17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속적인 적자를 영업이익의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올해 마지막 분기까지의 결산치가 나와봐야 확실하겠죠. 그것을 봤을 때 제가 9월과 10월 달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튬의 가격은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큰 과잉 공급의 시대를 맞이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화랑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고 최근에 주가를 반등시켰었던 이 시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리튬의 가격이 주 단위로 상승세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한번 올라갔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주 단위로 한번 올라가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월 단위로는 봐야 바닥은 디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말이죠 라는 얘기를 했다시피 리튬 포어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저점까지 이탈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주가로 봤을 때에는 3,900원이 역사적 신저점입니다. 하지만 3,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긴 기간 동안 이 종목에 물려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99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차라리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이번 하락 추세에 3,99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이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켜보셔야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튬이 아니라 BYD를 비롯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리튬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출력은 적으나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리튬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결국 배터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차량의 가액과 맞먹기 때문에 배터리의 가격을 더 낮추지 못한다면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되기는 어렵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포어스처럼 리튬과 관련되어서 리튬의 가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은 해당 섹터의 이슈가 소멸되었다면 그 종목은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관건이 되는 가격은 역사적인 신저점이었던 3,99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펩트론입니다. 38,334원에 매수를 하셨고 12% 비중이 있습니다. 펩트론 오늘 종가 35,650원에 마무리가 돼줬거든요. 펩트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펩트론도 지금 폐렴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네. 중에서는 꽤나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네. 문제가 되는 건 이 가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38,334원이시고 비중은 매우 괜찮으신데 여기 있는 40,552원 이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 저항이 됐었던 가격의 선을 긋고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의 선을 그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윗단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40,552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있다는 건 이 가격까지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어디로 간다?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펩트론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적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모멘텀은 없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쌓이죠. 자, 그런데 3분기의 적자 마이너스 42억까지 나와 있는 이 상황에 지금부터 주가를 올리기에는 조금 뭔가 제약바이오 주들 중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 제약바이오 주들이 탄력을 받는다면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 이슈, 총선에 출마하는 시기가 정해지는 날짜가 있죠. 그 날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해당 종목은 25,500원이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 이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셔서 내 평균 단가에서 탈출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상적인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끝났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펩트론까지 살펴봤고요. 방송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5분 상담 코너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상담 창구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네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도 이용 가능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저희 내일이면 또 신규 상장 종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IPO 마지막 대어라고 하더라고요. LS 대어입니다. 머티리얼즈. 네. 어떻게 보실까요? 무섭습니다. 어떤 게 무섭죠? 내일 얼마나 올라갈지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최근에 따따블에 성공한 종목이 나오고 나서 상장되다 보니까 그쵸.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의 수급으로 엄청나게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 중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었던 LIG 넥스원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지만 내일 수급이
다 쏠려 들어가 버린다면 LIG 넥스원은 갭을 띄워놓지 않는 이상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자, 그리고 CCS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전주라고 충북에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데 임원이 초전도체 관련된 연구를 했다라는 내용만으로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궁금증과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차라리 LS 머티리얼즈를 매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부터 기대감이 엄청난 종목입니다. LS 머티리얼즈의 내일 수급이 확 쏠리면서 오늘 집중도가 있었던 종목들은 좀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벤트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총선이라고 봅니다. 총선? 네.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정해지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내마녀의 달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느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점점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FOMC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실 텐데 이번 FOMC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는 또 FOMC뿐만이 아니라 금리 슈퍼위크라고 하더라고요. 뭐 ECB부터 BOE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기대감은 뭐 이미 다 좀 예측이 가능할 만한 내용이 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겠죠. 또 오히려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파월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 또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은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 주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차라리 제 토르망치가 좀 더 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크게 쏠리고 있는 테마가 바로 정치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금리에 대한 그런 시장의 방향보다는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총선 이슈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변화 무쌍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이슈들 팔로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토르 기법이 내렸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LIG 넥스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장 초반부터 강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해 지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논외로 하고 LIG 넥스원이 오늘 거래대금 1등 종목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도가 매우 높았었던 종목이라는 걸 모두가 아셨을 텐데 LIG 넥스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겠다, 3천억이 조금 넘는 가격에 인수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결국엔 LIG 넥스원은 방산 관련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성장을 기반으로 얼만큼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움직임까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2022년 8월쯤에 만들어졌었던 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한 이후에 저점이 이탈되는가 싶다가 다시 말아 올려질 때에는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는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에 신규 진입자들이 꽤나 많이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폭발시켰다라는 걸 모두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우리들은 이미 1차, 2차, 3차 매도까지 끝낸 상황에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더 줄일 수 있는 이제는 6.25%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도 갭을 띄우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을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를 먼저 달게 된다면 내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LX
관련 종목 있죠. 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내일 시초가의 LIG 넥스원을 진입하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관련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산주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의 이슈는 크지 않다. 다만 LIG 넥스원만 먼저 주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뻘쭘하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 그런데 여기에서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사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묶인 건데 폴란드에서 K방산 이제 뭐 전 정부에서 계약을 맺은 걸 다 무효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오늘 또 있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K방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도 더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테마랑 좀 엮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방산 테마 쪽으로 원래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있었습니다. 어. 네, 항상 국제 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산주들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방산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태양절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움직임이 더 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국제적인 정세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크게 눌리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리뷰 타임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엔컴퍼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7일에 23,750원까지 고점을 만들어냈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세를 주면서 22,800원 오늘 고점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랑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좀 비판적인 이슈들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엔컴퍼니 뭐 그런 이슈적인 부분 제외하고 주가상으로만 본다면 좀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요? 주가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자리죠. 자, 첫 번째 이슈, 형제 난으로 인해서 MBK 파트너스가 2만 원의 물량을 매수해주겠다라고 공표를 한 그쵸. 공개 매수가를 발표를 했는데 그보다 지금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과열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번 양봉을 갔죠.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과연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가를 올릴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공개 매수가를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엔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네. 또 신문에 나온 이슈에 따르면 올리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그래도 시장에서 간 거잖아요. 당연하죠.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번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자, 우리 뉴스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약간 냄새가 나는데라는 뉴스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뉴스에 나와서 나는 2만 원 아니면 안 살 겁니다. 땅땅땅 쳐놓고 갑자기 2만 5천 원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시총은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고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형제의 난으로서의 치고받고 싸움이 나타나냐면 반대 방향에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먼저 선침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방어를 위해서 물량을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엔컴퍼니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가를 올리는 전략을 써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도 공개 매수가를 올리는 전략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외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엔컴퍼니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는 주가가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으나 지금 단기 과열이 걸렸음에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단 한 군데입니다. 23,750원이라는 고점을 넘어갈 때 새로이 진입하게 되는 신규 수급이 없다면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해당 종목의 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23,750원을 넘어가는 23,800원에 도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은 프로그램도 매도가 찍혀 있겠죠. 그리고 외인과 기관은 시간대별로 우리에게는 정확한 측정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지만 개인의 매수세도 없고 프로그램에서만 매도가 잡히고 외국계 전체로 봤을 때 매도가 잡힌다면 23,750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가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으나 이 자리에서부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기 과열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위로 쏘아주지 않는다면 전량 매도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엔컴퍼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자리 불안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절대 보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23,700원 오늘 종가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11월 14일에 이 종목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목표가로 4,915원이 제시가 됐었고 12월 1일에 5,360원을 고점으로 만들면서 당시에 상한가를 좀 터치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5,000원이 넘어서는 고점을 만들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주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혈액투석 관련된 종목이었었죠. 필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도가 생길 법한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반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노펙스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고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V자형 반등 추세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 되냐면 5,360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으나 넘어간다 하더라도 진입하기에는 무섭다. 왜? 짧은 가격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위로 반짝 뜬 이후에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토르기법이 포착됐었던 자리 혹은 그 아랫단에 있는 검은색 지지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주가를 더 큰 폭으로 내려앉힌다면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시노펙스는 그때부터 따라서 다시 바닥을 잡아놓고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쌍바닥의 원칙에서부터 수급이 더 크게 달라붙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점차 매집을 해 나가면서 전고점까지 바라보는 매수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매수의 적기가 아닐 수 있으나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는 매수 적기의 가격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격은 토르기법이 포착됐을 때의 종가이거나 혹은 추가적인 보유 비중의 2배로 물타기 할 수 있는 가격은 검은색 지지선의 가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차트의 표현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오색선 있죠?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오색선과 토르기법 또는 메가토르기법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는 제 관심 종목들에 대한 언급까지도 받아보셔야 지금 시장에서 산타랠리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뉴스들을 옥석가리게 하시는 방법 또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인 오색선과 기법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노펙스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란색 선 그리고 검은색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이 달갑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익 실현을 언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매도도 예술로 하셔야 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네. 지난주 금요일보다 오늘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붙었습니다. 모두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 파란색 저항선까지 터치하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윗꼬리가 터치하긴 했지만 넘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거래 대금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줄어들려면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만들건 아니면 오늘의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장을 끝내지 않는 이상은 거래 대금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증가됐을 때 오늘의 시초가를 이탈하는 만큼의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됐을 때에는 5,360원을 기필코 돌파해 줘야 한다라는 거. 하지만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종가를 올려놓는다면 그 다음날 하루 더 지켜보시는 겁니다. 음봉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양봉이 나와도 상관은 없으나 종가는 파란색 저항선보다 위에서 끝나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날 거래대금이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에서는 지지가 되는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심도를 찾아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외에서 혹은 오전부터 주가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날짜가 된다면 시장에서 개인 참여자들이 큰 수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공포의 자리에서부터 매도를 잡아볼 수 있겠지만,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음봉이 나오는 자리는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도 관점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지켜보실 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래대금과 지지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도 사인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번호 하나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2128-8566번도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가 6,800원으로 제시가 됐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12월 7일에 6,99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6,280원대에서 고가가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수익률이 지금 현재까지는 20% 살짝 넘긴 종목인데요.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바이오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관련된 종목이라는 걸 보기 이전 상황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액주주들과 경영진들 간의 분쟁이 발생을 했죠.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배임 행위에 대한 소송까지도 발생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툴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툴젠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 유전자 가위가 아닌 유전자 관련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는 지수가 상승세로 이어나갈 당시였었죠. 하지만 지금 툴젠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수를 따라서 종목들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헬릭스미스가 지금 눌리고 있는 이 가격으로 봤을 때 결국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고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토르기법의 자리 혹은 전저점 가격 구간, 토르기법이 포착된 다음에 한번 주가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온 가격까지만 눌리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보시면 헬릭스미스가 이미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뭐였습니까? 10월 말에 지수가 바닥을 다지면서 제약바이오 테마가 주가를 상승시켜야
지수가 덩달아 상승한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그 자리에 그 종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릭스미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가가 눌린다면 눌리는 만큼 우리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그런데 헬릭스미스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루에 한 번씩 매수 버튼을 누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20분할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20분할로 사는데 나는 음봉이 나오는 날 종가 때만 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20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진 않겠지만 20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온다는 건 실질적으로 양봉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 2달 동안 매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2달 동안 매번 음봉이 나올 때마다만 매수하다 보면 내 평균 단가는 낮아지는데 양봉이 한 번 나올 때마다 뭐야? 본전까지 벌써 왔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수가 바닥일 때 제약바이오주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아이 다루듯이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고 달래서 더 내려와봐, 더 내려와봐. 내가 조금씩 사줄게.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달래면서 음봉에서 종가 때마다 매수를 하시다 보면 비중은 늘어나면서 평균 단가는 절절로 내려오실 거고 그러다가 장대 양봉 하나만 나와버리면 이미 수익이 1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지금이 바로 제약바이오주들을 그런 식으로 어르고 달래서 매집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10월 중순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물론 제가 조금 빠르긴 했었죠.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10월 중순부터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주들 서서히 매집해 나가도 괜찮습니다. 왜? 이제는 곧 저점이 잡힐 거기 때문에 저점이 잡히면 V자형으로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으로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릭스미스 더 내려오라고 하세요. 지금 거래량도 없이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꺼림칙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갑작스럽게 주가를 돌연 상승 추세로 돌릴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으면서 음봉이 나온다? 너 어디 한번 해봐! 라는 생각으로 종가 때마다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푸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리뷰 종목으로는 헬릭스미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꿀팁 하나를 전시해 주셨는데요. 20거래일 동안 그런데 종가가 음봉이 나왔을 때 20일 동안은 꾸준히 한번 담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거래일상으로 봤을 때는 한 2달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담아보시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딱 전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전략을 들으면서 사실 멘토님께서 10월 달부터 제약바이오 종목이 잘 가야 지수도 잘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거래일 동안 종가가 음봉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해라라는 전략이시면 내년 전략도 역시나 바이오주의 강세를 좀 눈여겨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역시나 상반기에 좀 바이오 쪽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반기까지만요. 상반기까지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모두가 다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테마는 내년에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와 그쵸. AI 쪽으로 수급이 큰 폭으로 쏠리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켓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1차 발사체가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주들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수를 견인해야 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간 외 그리고 종가까지 봤을 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힘들이 결국엔 밀집되면서 폭발되면서 지수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그것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더 뚜렷해졌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지켜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년에는 셀트리온 관련주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과연 합병한 이후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도움을 줄 것이냐. 우리가 기존에는 말입니다. 셀트리온에서 만든 것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도매업자인 셀트리온한테 사다가 소매가를 붙여서 시장에 유통을 시켰죠. 그런데 합병이 되고 나면 합병을 하려는 이유는 시장에 조금 더 저렴하게 유통 과정을 없애고 그만큼 박리담회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인지도를 쌓아보겠다라는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셀트리온이 과연 주가를 얼마나 올리는지에 따라서 같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페리엄 같은 경우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기대심리 또한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느꼈습니다. 한번 큰 파동이 나온 이후라면 어떠한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점차 소외되기 마련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어떻습니까? 조금 독한 독감 정도로 보고 있죠. 그 정도 감기 정도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 페리엄도 아직까지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18일쯤부터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상폐가 되게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계속 차곡차곡 모든 세 종목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폐라는 이슈를 정말 대형 이벤트라고 볼 만한 이슈를 바로 앞에 두면은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합병이 되면서 공매도가 금지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공매도 금지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엿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2차 전지의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을 한 이후에 제약까지 합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수를 상승시켜서 원화 가치를 높여보려는 국가의 정책 수단이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셀트리온 관련주들을 보실 때 저는 조금 다르게 봤었던 게 개별주로 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폐렴과 호흡기 질환 관련,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처럼도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면서 합병이 됐을 때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줄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지만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셀트리온을 지켜볼 때는 무섭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나? 좀 기다려야 되나? 지금 괜히 갔다가 셀트리온 주가 내려가면 나도 한 방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먼저 올리긴 좀 무서운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예상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 리뷰 종목 만나봤고요. 모든 종목들이 세 가지 종목이나 목표가보다 위에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난 미리미리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 에코바이오 들고 오셨네요. 이 종목 매력 포인트 어떤 부분 보셨을까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로 실패했던 태양광 관련된 이슈는 결국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리 어답터들의 매수세로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됐을 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판매의 증가, 급증할 수 있는 소비자들 층이 다양해지는 시기는 아직 오지 못했다라는 거. 하지만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아시고 있는 부분일 거고 바이오가스법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올해 12월 31일에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행에 가속화가 붙을 수 있는 테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내년 시장에서는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보여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40%가 넘는 가격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반대로 돌려 세우려고 하는 이 시기라면 지금 매수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했을 때 30%의 수익률은 아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에코바이오라고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핵심 포인트가 있죠. 작년 6월 달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그 메가토르의 자리를 최근에 이탈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면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은 이탈될 수 있겠으나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이탈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고 그 상황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12월 말이 도래한다면 내년 1월 초에 에코바이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또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담으셔서 기다리시는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박스권 매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스권의 하단은 아니어도 하단을 찍고 반대로 돌려 세우는 이 자리라면 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매수하기 매우 매력적인 종목인데 토르 기법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진입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뭔가 네.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음봉이 나올 때마다 20거래일 동안 조금씩 담아봐라. 이런 네. 팁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없을까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오늘의 종가 가격이 6,190원이라는 얘기는 6,19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는 물량을 담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기다릴 수 없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봉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 상황은 누군가가 기준봉을 만들었다라는 걸 시장에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6,190원 아래에서는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한번 확 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190원 아래단에서는 확 잡아보시기를 권해주신 종목 에코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증시 자체에 부침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양대 증시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내일 시장은 또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비 전략 꼼꼼하게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저희 QR톡방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를 잠시 뒤에 한 개 올려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전략 꾸준히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